안녕하십니까.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021년도 공인중개사공부방법 3 민법 단월벌 학습 전략. 이 영상은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올려드릴 거고요. 민법에 관한 그 단월별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그 출제 경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출제 경향은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 민법 총칙 출제 경향 분석이죠. 자, 표를 보시면 맨 앞에 나오는 권리본동에서 지금 11년 동안 두 문제가 나왔고요. 요 노란색 나와 있는 2020년도 31대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서 한 문제. 근데 통상적으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온 부분인데 작년에는 한 문제밖에 나오질 않았네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두 문제, 대리에서 세 문제, 무효와 취소에서 세 문제, 부관에서 한 문제에서 총 10문제가 출제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민법 총칙에서는 40문제 중에서 10문제 내지 9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문제는 고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양에 비례해서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되냐? 자, 일단 권리의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보다시피 11년 동안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 권리의 변동에 관한 부분은 기초다라고 생각하시고 민법의 베이스로 깔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리의 변동에 나왔을 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깨와 같이 얘들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들을 암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죠. 작년에는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뭐가 나왔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행위에서 반사회적 법률에 대해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이중매매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부분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다음에 이중매매는 자주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세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도 기본 베이스로서 기초로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의사표시입니다. 많이 나왔던 애는 네 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래서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호의 표시, 의사표 효력 발생해서 의사표시가 난 종합적인 문제 한 문제와 그 다음에 착오가 중요합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수험생분들이 통정허위 표시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는데 어차피 독립적 문제를 출제되기보단 의사표시가 난 문제 중에서 지문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깊이 있게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기본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 특히 착오에 관한 부분은 요새 최근 들어서 계속 출제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진짜 어려워하고요. 하기 싫어하고 하더라도 잘 틀리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세 문제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두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그래서 두 문제 나온 해도 있고 네 문제 나온 해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 다음에 공동대리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협의 무권대리 한 문제, 표현대리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를 통합해가지고 한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후에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요. 어렵기 힘들더라도 문권 대리와 표현 대리 부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입니다. 일단 무효 부분은 종합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효와 취소에는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파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투기 위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럴 때는 무효 부분에서 유동종 무효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아마 2021년도에는 무효에서 유동종 무효 부분이 출제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에 관한 부분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해가지고 조건과 기한입니다. 한 문제가 나오죠. 통상적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이 민법 총칙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부할 때는 재밌습니다. 또 열심히 하세요. 맨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단히 많이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깨알 같은 판례를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 개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신 후에 판례 내용을 숙지하시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법 총칙은 한 10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집중하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